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심한 소음을 일으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엔 공감하지만 소음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단지 진입 도로입니다. 인근 아파트 공사로 대형 덤프트럭의 진출입이 많아지면서 트럭의 속도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얼마 전 과속방지턱이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은 방지턱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방지턱이 설치된 이후 소음이 커졌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가지고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새벽 5시부터 하루 종일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지. 설치 후 방지턱을 알려주는 조명이나 표지판이 부족해 차량 파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들어오면 방지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도 좀 천천히 다니라 하고 여러모로 좀 이런 뭐랄까요. 살수차나 이런 차도 좀 많이 좀 다녀갖고 주변을 조금 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근 초중학교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방지턱을 설치한 공사업체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로 다시 철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난감한 입장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가속 방지턱을 넘어가는 차량들의 약간의 소음을 굉장히 좀 원래는 없던 소음이다 보니까 그런 소음을 가지고 지금 민원을 또 별도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포항시가 나서서 안전과 소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미적 가치를 중시하는 패션업계에서도 요즘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건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다기능 캠핑 의류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얼굴만 남긴 채 전체 몸을 따뜻한 패딩으로 감쌀 수 있는 야외용 침낭입니다. 기존 침낭과 비슷해 보이지만 침낭 외에 2가지 기능을 더 추가했습니다. 침낭의 위아래가 분리돼 윗부분은 조끼로 입을 수 있고 아랫부분은 살짝 뒤집어 가방으로 쓸 수 있어 일석삼조입니다. 이 노란색 비옷은 양팔을 떼어내고 몸통 여유분을 뒤로 묶으면 방수 기능을 갖춘 캠핑용 앞치마로 변신합니다. 둘 다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다기능 캠핑용품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웃도어는 너무 소재 쪽에 너무 트렌드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업계 상용화와 그다음 기술 이전까지 추진을 하면서 같은 동반 상승을 지금 깨하고 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또 봉제 기술자들이 반길 만한 상품도 개발했습니다. 이른바 재봉틀용 마찰 방지 패드. 기능성 섬유나 가죽을 재봉틀로 박을 때 섬유가 재봉틀 바닥에 달라붙어 박음질 선이 고르지 못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하루에 한 장 할 걸 한 서너 장씩 할 수 있도록 한 50% 정도 더 능률이 오를 수 있다고 봐야 돼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마찰 방지 패드의 특허 출원을 마쳤고 봉제 업체에 유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내 인견 산업의 중흥을 이끌었던 풍기인견이 매출이 급감하고 도소매상의 발길이 끊기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조합까지 결성해 타개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영주 풍기읍에 있는 한 대형 인견 제품 매장입니다. 주말인데도 매장 안이 썰렁합니다. 또 다른 매장입니다. 그런대로 고객들이 있지만 예년에 비하면 턱도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월 이맘때 주말이면 인견옷과 이불을 사러 온 고객들로 인해 도로가 온통 주차장으로 변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입니다. 매출이 작년보다가 메르스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40% 정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11년, 12년 이후로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해마다 10%, 20%씩 떨어졌는데 인견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직물과 원단 생산은 빠르게 대구 지역으로 옮겨갔고 서울 동대문 등 대도시 디자이너들이 제품 생산에 나서면서 타격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일부 지역 업체들은 지난 2월 공동 생산, 공동 판매를 위한 풍기 인견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1차로 서울과 안동에 공동 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서둘러 생산하지 못하면 모자나 풍기 인견 자체가 잊혀질지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단가를 좀 낮추고 사계절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풍기인견이 갈 길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마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남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 풍기인견업계는 어찌된 일인지 풍기인견이라는 상표 사용 문제를 놓고 지역 내 업체들끼리 소송을 벌이는 등 대응책 마련은커녕 자중질환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상반기 경기 악화 등으로 포스코 등 철강 기업의 신용 등급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14개 철강 기업에 대한 상반기 평가 결과 포스코와 동국제강, 세아청안 특수강, 동부제철 등 4개사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원자료 가격은 하락했지만 수요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하반기에도 중국의 수요 둔화 등으로 철강 경기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 테크노파크는 내일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인증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녹색인증제도 소개와 우수 녹색기업 성과 발표, 중소기업 녹색인증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소개됩니다. 경주시는 이번 달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 푸드 테라피 요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의 차은정 박사는 이번 요리교실에서 몸속의 열을 다스려야 하는 아토피 질환자는 생선과 육고기는 피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당근과 콩고기를 자주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생애 주기별 영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어업신고센터 1588-5119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불법 어업신고센터 1588-5119는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신고번호로 휴대전화로 신고하면 동해어업관리단 상황실로 연결돼 국가어업지도선이 현장 단속에 투입되며 주간에 유선으로 신고하면 지자체로 접수됩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어업신고센터 1588-5119를 통해 연간 150여 건의 불법 어업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골프장 카트에 탔다 떨어져 사고가 났을 경우 골프장 책임은 일부러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술을 마신 뒤 골프를 치기 위해 카트를 탔다 떨어져 머리를 다친 A모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 5천만 원 중 1억 9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캐디는 카트에 탄 동승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만 술을 마시고 카트를 탄 A씨의 책임이 더 큰 만큼 골프장의 책임은 10%만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 엑스포는 다음 달 21일부터 59일간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 기간 동안 경주시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경주 푸드존을 운영합니다. 경주 푸드존의 참가 자격은 경주시에서 거주하며 5년 이상 일반 음식점을 운영해온 사업자로 면류와 탕류, 고기류 등 5개 분야에서 참가 신청서를 오는 14일까지 접수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편 경주 푸드존은 한옥 형태의 가설 건축물로 경주의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건물 외관을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4년 감염병 연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유행과 해외 유입 바이러스의 2차 확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군 감염병 가운데는 장티푸스가 경남 지역에서 발생이 많이 늘었고 대구 지역 유치원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유행하는 등 지역사회 유행이 지난해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홍역은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2차 전파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번져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유행과 해외 유입 바이러스의 2차 전파가 어린이와 청소년층을 위주로 번지고 있어 유치원과 학교의 방역과 예방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리 7, 8호기 원전 대체지로 확정된 영덕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들도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7차 전력수급계획 국회 보고에서 새누리당 삼척 출신의 이희재 의원은 지자체가 원전 부지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주민투표를 조건부로 동의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상황이 달라진 만큼 85%가 반대한 삼척의 주민투표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주의 장윤석 의원도 영덕 역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석호 국회의원도 정부의 주민투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고 이희진 영덕군수는 정부가 주민투표를 위임하면 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방침을 따르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울진 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세진 군의원 퇴진 범울진 군민대책위원회는 이 의원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주민 소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군민대책위는 또 군의원 전원에게 이 의원 제명 의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한 의원은 3명뿐이었다며 침묵하는 군의원과 면담을 갖고 의원들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범대위는 이 밖에도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에게 이 의원 출당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과 주민 소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공개한 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51개 가운데 29개, 56.9%가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 엔화 약세가 진정되면 5년 안에 추가로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북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에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71%의 기업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선 72.5%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포항시립도서관이 오는 29일 포은중앙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개관 준비에 한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개관 준비 전담반을 구성해 추진 사항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향후 절차를 점검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계약 사항 점검과 자료실별 운영 인력 확보, 자원봉사자 운영, 이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700석의 열람섬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다소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도 22도에서 26도 선을 보이면서 비교적 선선한 기온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쾌지수와 식중독 지수도 높은 단계를 보이는데요. 제습에 신경 써주시고요. 음식물 관리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6도, 포항 19도, 경주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 포항 24도, 경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장맛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